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태원 클럽발 4차 전파자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클럽과 동전 노래방, 여행 등의 과정을 거쳐 4차 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의 영어학원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생이 나 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강의실에 있었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다른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전적 23일 만에 관사에서 짐을 뺐습니다. 한 대 왔었는데 컸어요. 큰 이사진센터가 가구 많이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오 전 시장과 함께 사직서를 냈던 보좌관은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기부금 등으로 마련됐던 쉼터가 펜션처럼 활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펜션 관리자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의 부친이었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 소식에 백화점에서 달리기 시합까지 벌어졌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명품 중고 시장에는 벌써 웃돈을 얹어 되파는 판매자가 등장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이제는 4차 감염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이 그렇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노래방으로, 노래방에서 결혼식으로 지인을 통해서 거치고 거쳐서 감염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제 160명을 넘은 상황. 이태원을 가지 않았어도 내가 어디서 감염될지 예측할 수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첫 소식 이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이태원 클럽발 첫 4차 감염 사례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확진자의 친구가 서울 도봉구 가왕 노래방을 방문했는데 이 노래방을 교도관의 친구가 이용했습니다. 교도관과 친구는 경남 창원에 결혼식을 함께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전파돼 4차 감염된 겁니다. 노래방에 확진이 났다 하니까 열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갑니다. 방역당국이 가장 우려했던 4차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4차 감염은 그만큼 확진자 발견이 늦어지는 데다 접촉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면서 방역망내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4차 감염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주말이 이태원 관련 2, 3차 감염에 이어 4차 감염 확산의 고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4명이 2차 이상 감염자입니다. 그 가운데 3차 감염자는 13명으로 인천 학원 강사, 서울 도봉구와 관악구 노래방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특히 노래방을 통한 3차 이상 전파가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노래방 방문자 파악에 주력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또 하나 동전 노래방이 코로나19의 감염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다녀갔던 관악구 동전 노래방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전 사는 20대 여성입니다. 방역 실태는 어떨지 최선 기자가 긴급 점검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동전 노래방 입구에는 당분간 쉰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이곳을 다녀간 뒤 노래방 방문자들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노래방을 이용했던 대전 거주 20대 여성도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부터 언니와 함께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 노래방에 있었던 겁니다. 현재까지 관악구 노래방을 통해서만 홍대주점 방문자에 이어 콜센터 동료, 오늘 대전 여성까지 최소 8명이 감염된 겁니다. 동전 노래방이 감염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입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방문자 명단은 적고 있지만 손소독이나 마이크 커버를 교체하라는 안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이용객이 썼던 마이크 커버가 방 안에 그대로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방역 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수칙과 달리 무인 노래방으로 운영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롭게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조금 하고. 특히 동전 노래방은 초등학생 등 어린아이들도 출입이 가능해 방역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인천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초등학생이 있었죠. 확진자인 중학생과 같은 학원, 같은 공간에 잠깐 접촉해 있었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감염이 안 됐는데 왜 이 초등학생만 확진이 나왔을까요? 마스크에 답이 있었습니다. 구자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에 있는 영어학원 앞에 휴원한다는 안내문이 영어로 붙어 있습니다. 직업을 속였던 학원 강사 확진자에게 개인 과외를 받았던 2차 감염 중학생이 다녔던 학원입니다. 이곳에서 3차 감염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중학생과 함께 있었던 것은 지난 8일.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CCTV 등을 통한 역학조사 결과 두 학생이 같은 시간에 함께 사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좌석 10개 정도가 있는 영어 듣기 강의실에서 40분 정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강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공유 좌석에 앉은 중학생이 강사와 대화를 할 때 초등학생도 질문을 하기 위해 다가왔고 1분 정도 밀접 접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중학생이 떠난 자리에 약 40분 뒤 초등학생이 앉았습니다. 당시 강의실에 있었던 학생들과 강사 가운데 초등학생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접촉자 분류할 때 마스크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명만 마스크를 쓰고 다른 한 명이 마스크를 안 쓰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염력이 증가되는 것으로. 실제로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강사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차 감염자인 중학생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CCTV에서 확인됐지만 전문가들은 침방울이 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정도의 양이 퍼지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손을 통해 책상과 헤드폰이 오염됐거나 공기 중에 있던 침방울로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초등학생은 사흘이 지난 11일부터 복통 등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풀린 후 첫 주말이죠. 1,000만 가구가 모처럼 목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요, 전자제품을 해외 거는 살 수 있는데 국내 건 못 사기도 합니다. 사용처가 헷갈리고 아쉽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안건우 기자가 현장 보여드립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판매하는 제품 대다수가 국산이지만 대형마트여서 재난지원금 결제가 안 됩니다. 주말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때보다 좀 한산한 편입니다. 모처럼 가전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도 지원금을 여기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목돈으로 신혼가전을 장만하려는 예비 부부는 더 아쉽습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필요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쉬운 거예요. 국내 기업인 삼성, LG전자 매장은 안 돼도 미국 기업 애플은 예외입니다. 애플 관련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에선 최근 하루 매출의 70-80%가 재난지원금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넷에선 애플 제품을 지원금으로 구매했다는 인증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70만 원대 노트북을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지 묻자 결제 방법을 알려줍니다. 처음에 정부 재난지원금 가입하실 거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결제하셔야 되고요. 해외 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애초에 업종 제한을 두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내 업체들부터 좀 잘 활성화될 수 있게 규제를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저희들도 실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훨씬 더 이렇게 더 와닿죠. 정부는 추가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시스템 정비에 드는 시간이나 인력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결론 내려 현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런 걸 신박한 재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가격 인상 소식에 명품 매장 앞에 긴 줄이 서고 달리기 대란까지 벌어졌는데 이 비싼 가방이 웃돈을 얹어서 곧바로 중고시장에 나왔습니다. 웃돈을 얹기 전이나 후나 가방 하나에 700~800만 원씩 한다고 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딴 세상 얘기입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샤넬을 검색하자 수십 개의 판매글이 쏟아집니다. 특히 개봉하지 않은 새 상품에 웃돈을 얹어 팔겠다는 이른바 리셀 거래글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어렵게 구매했다며 영수증과 인증사진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846만 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거의 줄 서더라도 한 7시, 6시 반 사람들 이렇게 오고 그랬거든요. 가격 인상 전 715만 원에 구매했던 가방을 795만 원에 되팔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주요 백화점은 개장 전부터 인파가 몰렸고 셔터가 채 오르기도 전에 수십 명이 명품 매장으로 질주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샤넬의 주요 제품 가격이 최대 20% 가까이 오르면서 달리기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샤넬 재테크, 이른바 샤테크를 하는 판매자들이 새 제품을 중고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받은 거 그대로 들을 여성분들, 나오시는 분들 전부 다 오픈을 못 하시거나 시간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모습을 다 적어주셨네요. 지난 달리기 대란 때 구매할 기회를 놓친 소비자들도 중고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구매 문의가 쏟아지자 가격 인상도 고려한다는 반응입니다. 맨날 뭐 문의 오는데 가격 조율을 안 할 거니까. 더 올리진 않으실 거죠? 모르겠어요. 계속 문의 오면 더 할 수 있는 거고.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지만 고가 명품에 대한 소비 욕구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한 차례 미뤄졌던 5급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치러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시험 볼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띄엄띄엄 띄우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이런 불편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긴장되고 또 간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응시자들이 긴장감 속에 하나둘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5급 공무원 공채 시험이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모두 12,500명 넘게 응시했습니다. 당초 지난 2월 29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치러진 첫 국가고시입니다.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향후 2학기 일정도 언제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잘 관리해가지고 본다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응시생 사이에 거리 두기를 위해 시험장 한 곳당 15명씩만 들어갔고 한 줄 건너 띄엄띄엄 좌석이 배치됐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갈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1.5m 간격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응시자 대부분 20, 30대라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불안함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고 이태원 갔다 온 사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시험이고 더 이상 미뤄지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응시자 중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이태원 방문자 등 15명이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된 채 시험을 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줄 서서 사야 했던 마스크 품귀 현상도 이제는 수그러들었고 재고도 충분하니 공적 마스크 가격을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적 마스크 가격이 비싸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솔직히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하나씩 쓰거든요. 그런데 부담이 솔직히 1,500원이라는 돈이 계속 이제 매일 나가야 되는 그런 돈이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매일 하나씩 교체해 쓰는 직장인에게도 한 달에 4만 원 넘게 드는 마스크 비용이 부담입니다. 직장인이라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번거롭게 바꿔 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전까지 KF94 마스크 가격은 800원대였지만 공급 대란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대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수급이 원활해진 만큼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전에 황사만 있을 때는 보통 그냥 1,000원 정도 했었어요. 황사할 때는 좀 그때는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네, 지금은 더 많이 마스크가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적 마스크 가격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에선 공적 마스크보다 저렴한 마스크도 등장했습니다. 하루 100만 개 이상 공적 마스크를 납품하는 한 제조업체도 수급이 안정된 만큼 가격을 내릴 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조업체나 유통, 그다음 판매자 모두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은 1,000원 언더로 낮춰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부는 마스크 가격을 내리려면 재고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내년 1월까지 백신 3억 개를 생산하겠다. 코로나19로 수세에 몰리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다운 통 큰 프로젝트로 국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작전명 초고속,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인근 거리를 가득 메운 트럭들. 코로나19 여파로 운임료가 하락하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We're not here as a political protest. We're here because we need help from the man inside the White House to hear. 같은 시간 30여 분 가까이 이어진 경적 소리로 코로나19 기자회견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 이루어졌지만 Do you mean a fully approved vaccine? No, we're looking for a full vaccine for everyon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시위라 주장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They're protesting in favor of President Trump, and that's the sign of love.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작전명 초고속을 발표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으로 14개의 유망한 백신 후보군을 집중 지원해 내년 1월까지 3억 개의 백신을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Its objective is to finish developing and then to manufacture and distribute a proven coronavirus vaccine as fast as possible. 제약회사들이 서로 경쟁하는 기존 구도 대신 정부의 동시다발 지원을 통해 백신 개발 시간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으로 지원 규모는 수조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These data made me feel even more confident that we will be able to deliver a few hundred million doses of vaccine by the end of 2020. 트럼프 대통령도 엄지손을 지켜 세우며 결과를 낙관하면서 백신 개발과는 상관없이 경제 재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계획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진행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규모라 이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교차합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생명에 가볍고 무거움이 따로 있을까요? 일본에서 한 의사가 만든 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 장비가 부족하면 고령자가 젊은이한테 양보하자는 건데 여러분도 이번 뉴스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김민지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대부분 지역의 긴급 사태를 조기 해제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県外からの方とか観光客はちょっとまだ怖いかなっていう感じはします。自粛解除になって人が集まってきたりするというところで少し緩みが怖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순환기내과 전문의이자 교수인 이시쿠라 씨가 만든 집중치료 양보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의료기기가 부족할 경우 젊은 사람에게 치료 기회를 양보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시쿠라 씨는 의료 장비가 부족하면 의사들이 생명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며 장기 기증카드처럼 사전 동의를 해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1위의 초고령 국가인 일본의 중환자실은 인구 10만 명당 5개로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하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치료 양보카드와 관련해 SNS에선 일본 의료 체계가 붕괴된 증거라며 고령의 감염자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000명에 육박하는데 도쿄의 환자 수가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東京は感染拡大の危機のまだ最中にあると、この真っ最中だということ。 도쿄도는 이달까지 긴급사태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돈 받고 대신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 산업이 합법인 나라가 꽤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는 둘째치고 이왕 태어난 아이라면 부모 곁에서 잘 자라는 게 최선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리모가 낳은 신생아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슨 이유일지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호텔. 수십 명의 신생아가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모두 미국과 유럽 지역 부모들의 의뢰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각 나라의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합법적으로 상업적 목적의 대리모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Некоторым родителям по 50, по 55 лет, они ждали этого ребенка 20 лет и получили та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я думаю, месяц. 이처럼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신생아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Буде продовжено карантин на той прогноз, який дає в тому числі МОЗ України, то це може бути навіть не сотні дітей, а вже майже 1000.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 식당엔 마네킹이 등장했습니다. 손님 간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테이블 곳곳에 마네킹을 배치한 겁니다. Just really wanted to add some atmosphere and give diners that realistic dining experience. So yeah, the background noise, the dummies. 일부 미국 식당에선 코로나19 할증료를 청구하기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급에 차질이 생겨 식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음식값의 5%의 추가 요금을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식당들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손님들 사이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파문 이후 23일째 잠적 중인데요. 오늘은 이삿짐 센터를 보내서 관사에서 짐만 빼갔습니다. 사퇴하면 관사를 바로 비우는 게 원칙입니다만 23일이나 쓴 셈이죠. 일반인도 산 만큼 집세를 내는데 23일째 관사 운영비는 누가 내는 건지, 시민이 낸 세금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부산시장 관사 정문 앞에 이삿짐을 나르는 대형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은 오거돈 전 시장의 물건과 가구를 관사에서 빼내 1톤 트럭에 실은 후 정문 앞에 주차된 대형 트럭에 짐을 다시 옮겼습니다. 한 대 왔었는데 컸어요. 큰 이삿짐 센터가 가구 많이 실어가지고 가더라고요. 이사는 오전 8시부터 시작돼 오후 1시가 넘어 끝났는데 오전 시장은 이사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삿짐은 오전 시장이 관사에 들어오기 전 거주했던 해운대구 한 아파트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성추행 파문으로 사퇴한 이후 관사에서 짐을 빼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부산시 조례에는 사용자가 관사를 그만 쓰려거나 직위를 그만두면 관사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시장이 조례를 어기며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부산시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전 시장 측근인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이 사직 결정을 뒤집고 다음 주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3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인 신 보좌관은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만나 사퇴 수습에 나선 인물입니다. 부산 공무원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시청 1층에서 신 보좌관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번지는 이 시기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문 잠가놓고 춤판 벌리고 가정집인 척 도박장 열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도 눈 감고 귀 막고 유흥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 터지는 현장 보시죠. 최주영 기자입니다. 부산 번화가에 있는 클럽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지만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몰래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문을 잠궈두고 영업을 하던 클럽이 부산시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합동특별단속팀에 덜미가 잡힌 겁니다. 문을 잠근 채 60명이 넘는 손님을 받고 1층 출입구에 종업원까지 배치한 유흥업소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새벽에만 유흥시설 2곳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이러한 특별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가정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방 안에 빼곡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화투패를 맞추는 아도사키 도박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집단 감염 우려 속에도 33명이 모인 자리에서 판돈 3,472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사건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이 돌아왔습니다. 최석호 기자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전주 부산 실종 여성 살인 사건입니다. 네, 자, 이 피해자는 두 여성 모두 살해를 했다, 자신이 살해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실종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부산 실종 여성 살인 사건에서도 새롭게 취재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랜덤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뒤에 말다툼이 있었다. 피의자 31살 최모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성폭행이 아니었고 여성과 돈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아직은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부산 실종 여성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요, 아내의 선배이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전주 실종 여성을 성폭행한 뒤에 돈과 금팔찌를 빼앗았습니다. 네네. 이 빼앗은 돈과 금팔찌는 아내에게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지요. 범행의 진짜 목적이 성폭행이었을 가능성이 큰 건데요. 네. 부산 실종 여성의 경우에도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무대인 전주로 유인을 했다가 네. 뭔가 뜻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자, 그렇다면 며칠 만에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연달아 일으킨 셈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전주 실종 여성을 살해한 게 지난달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나흘 만에 또 다른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최 씨의 전과 기록을 보면요. 여자친구를 강금 폭행한 특수관관, 그리고 도박빚을 갚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훔친 절도 전과는 있습니다만 네. 살인 전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단기간에 연달아서 두 명이나 살해를 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 차례 살인을 저질렀는데 경찰에 잡히지 않으니까 대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의 가능성, 이 부분이 중요한데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살인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기록도 남기지 않고 쓸 정도의 수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딱 한 명, 생전 처음 여자를 그런 경로로 만났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수정 교수 말대로라면 3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연쇄살인범의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3명 이상이면 연쇄살인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무려 1,148명의 여성과 1년 동안? 네,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의 행방을 하나하나 쫓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990명은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나머지 158명은 행방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나 이 기간에 최 씨의 생활 무대인 전북에서 실종된 여성이 37명입니다. 네. 경찰은 이들 중에 최 씨의 범행과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 설마 돈은 48만 원 때문에 과연 이런 끔찍한 일을 했을까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는 경찰도 돈을 노린 강도살인, 단순 강도살인이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진행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가 범행까지 확인이 된다면 영화 속 내용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고? 뭐 안 죽겠냐고요? 이번에도 틀리면 니는 내가 고치다. 가만있어. 모든 근처에 분명히 묻었으니까. 네, 피해자도 시신도 발견하지 못해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살인사건, 암수살인입니다. 네. 억울한 피해자가 더 없는지 최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과학수사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였습니다. 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 속보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가 경기도 안성에 있는데요.
기부와 모금으로 마련된 이 공간이 쉼터가 아니라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쉼터를 다녀갔다는 시민은 고기 굽는 사진을 이용 후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굳게 닫힌 문 앞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상징하는 나비도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문을 연 위안부 쉼터입니다. 대기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부한 10억 원 가운데 일부로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쉼터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이 쉼터를 다녀갔다는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행사로 종종 쓰이고 평소에는 펜션으로 쓰이는 것 같다는 후기가 적혀 있고 집 밖에는 고기를 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보입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쉼터를 사용하도록 연결해준 정황도 있습니다. 예약을 문의하는 댓글이 이어지자 윤 당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올린 겁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시민은 지인을 통해서 사용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빌렸다며 내부가 펜션처럼 꾸며져 있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주민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보다 가족 단위 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을 더 자주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 그거는 뭐 자주 있던 게 아니고. 윤 당선인의 부친으로 알려진 쉼터 관리인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올라오셨다가 다시 또 내려오시고 별장 관리 뭐 그런 식으로 알았지 뭐. 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쉼터의 장기 활용 방안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워크숍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의 부친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지급했다며 친인척의 관리인 지정을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열왕연왕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정치부 이민찬 기자가 저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미향의 이상한 사과.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과거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까? 네, 윤미향 당선자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그 서운함, 아직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현실, 어쨌든 한국 국민이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이니까. 네, 저걸 보면은 이용수 할머니의 서운함에 자신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회계 처리 의혹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사과도 한 걸까요? 네, 이용수 할머니는 모금한 성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이것은 정말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쓰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자는 회계 부정이나 보조금 유용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서인지 윤 당선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김어준 씨가 대변인을 자처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할머니도 당한 것이고 윤미향 대표도 당한 거거든요, 지금. 원래 자기가 자기 변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 윤 당선자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윤 당선자는 이번 일로 국회의원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온몸으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가 광복 75주년인데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그렇죠. 우리의 아픈 역사들이 한꺼번에 나를 향해 아우성치는 듯한 모습들. 네, 정의원 활동을 토대로 국회 외통위에서 위안부 관련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의혹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CMR은 보수 대선 주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공개됐는데 네. 야권 인사들의 성적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총리가 28%로 1위를 지켰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앞섰지만 3%에 불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황교안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네. 둘 다 1%에 그쳤습니다. 정말 보수 대권 주자는 씨가 말랐군요. 그래서인지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이름이 자주 오르내린다고요? 네, 원 지사는 이번 조사에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입성을 앞둔 초선 의원들에게 야권 대선 주자 후보를 물었을 때 없다는 응답 다음으로 원 지사를 꼽은 응답이 많았습니다. 사실 원 지사는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총선 직전에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원 지사가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코로나 방역이 한창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권 도전을 언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원 지사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주도민과의 약속도 있고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저의 역할입니다. 다만 보수 진영이 너무나 어렵고 대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대선까지 원 지사의 역할로는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까지 지금 보니까 663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씨가 아예 말라버릴지 싹을 틔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번 주 뜨거운 이슈를 영상으로 만나보는 PD의 구성 시간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상승세엔 단장과 감독의 찰떡궁합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의 유비와 제갈량처럼 말이죠. 선수하고 자꾸 믿음 유지하지. 남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롯데가 힘이 생겼네요. 정말로. 올 시즌 프로야구 첫 더블헤더에서 LG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과연 누가 그 주인공일까요? 6회 초 LG 이루수 정주현이 화려하게 날아오릅니다. 멋지게 잡고 선구까지 완벽했습니다. 팀 내 이루수 경쟁을 펼치는 정근우도 후배의 활약에 박수를 보냅니다. 강한 타구가 한 번 더 튀어올랐지만 빈틈없이 막아냈습니다. 계속되는 위기, 이번엔 제대로 껑충 날아오릅니다. 총알 같은 타구도 정주현의 그물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공격에서도 한 방을 보였는데요. 6회 말 정주현은 좌중간으로 시원한 쐐기 홈런을 날렸습니다. 올 시즌 처음 열린 더블헤더에서 LG는 정주현의 만점 활약으로 첫 경기를 잡으며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롯데는 팀의 간판 이대호가 이름값을 했습니다. 5회 결승 2루타를 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스포츠 스타 커플이 공식 탄생했습니다. 배구계의 꽃사슴으로 불리는 현대건설 황현주와 LG에 새롭게 둥지를 튼 석점 슈터 박경상이 5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오늘 오전 서울의 하늘인데요. 종일 옅은 안개가 남아있어서 흐리고 날도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날이 개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6도, 대전과 대구는 2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커지기 때문에 옷차림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제주와 해안, 산지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대기 상태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오전에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지역은 대기 정체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 안팎에서 출발해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이 제법 많겠고 곳에 따라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마음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이승은 슬픔과 온갖 스럼 훌훌 벗어버리고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입주민들은 새벽 2시에 차가 들어오면 달려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어주시던 따뜻한 분으로 그를 기억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사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때마다 함께 공분했고 언론은 앞다퉈 고다자,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아파트 경비원의 취약한 노동 구조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명복만 빌어야 하는 걸까요? 주차, 분리수거, 택배 관리 등을 시키면 불법, 경비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면 처벌. 법이 있으면 뭐 하나요? 이 법보다는 주먹이 또 막말이 앞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억울하다, 결백을 밝혀달라, 그의 마지막 유서가 이번엔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